2016학년도 B형 3번에서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연설 의뢰서와 이에 따라 행한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연설 의뢰서. 저는 2000년 세계 사이클 대회 AC 유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난 대회 우승자인 선수께 개최지 결선 투표를 위한 지지 연설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투표단은 대부분 사이클에 애정을 지닌 선수 출신들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개최지가 대회 취지에 잘 부합하는지를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크해놓은 표시가 살짝 어지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개최지 결선 투표를 위한 지지연설이고 투표단이 대부분 사이클에 애정을 지닌 선수 출신들이고 전문 지식 갖추고 있고 대회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중시한다. 요 정도가 연설의 이제 조건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실제 연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클 선수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니 무척 설렙니다. 예, 인사말 나왔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 사이클 대회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취지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개최된 42번의 대회 중 사이클 강국인 유럽과 북미가 아닌 곳에서 개최된 적은 단 2번뿐이었습니다. 우리 A시는 사이클 비인기 지역인 아시아의 도시이고 경쟁 도시는 유럽의 도시입니다. 흔히 사이클 비인기 지역의 도시가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대회 취지를 실현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얼핏 생각하면 이 비인기 지역에서 대회 개최하면 대회 취지, 사이클 활성화라는 대회 취지에 부적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대회를 통해 사이클에 대한 A시의 시민들, 나아가 아시아 각국 시민들의 관심을 증폭할 수 있으므로 사이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회 취지가 사이클 활성화인데요. 비인기 지역 도시에서 대회를 개최하면 오히려 그게 시민들 관심을 증폭시켜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단락,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개최지로서 좋은 여건을 갖췄습니다. 사이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이클 인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쟁 도시는 시민의 지지가 낮지만 우리는 90%가 넘는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정부도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이클 전용 경기장에 비해 도로 경기장이 노후화됐다는 우려도 있지만 선수로 출전해본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A시의 도로 경기장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어 정비만 하면 최적의 경기장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제가 지금 읽으면서 1번부터 5번까지 번호를 붙였었는데요. 이 전부 다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개최지로서 좋은 여건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근거들이죠. 세 번째 단락, A시의 개최 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는 각종 국제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번 대회도 충분히 잘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미 각종 국제대회 성공적으로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 대회도 잘 개최할 수 있거든요. 이거 뭐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운영 능력이 있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달라. 우리는 그동안 사이클 회원국과의 친선을 도모하고 사이클 활성화에 앞장서면서 세계 사이클 협회와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어떤 약속을 지켜왔다는 것일까? 이전 대회의 유치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세계 우호 증진에 힘쓰겠다는 당시의 공약대로, 그러니까 요 약속을 한 거네요. 세계 우호 증진에 힘쓰겠다고 당시에 세계 사이클 협회와 약속을 한 거죠. 공약이 이제 약속이니까요. 그것대로 사이클 전용 경기장이 없는 해외 도시들의 청소년을 초청하여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번에 공약을 했고요. 우리가 개최지 선정에서 떨어졌지만 이 공약을 실천했다. 우리 약속 지켰다. 개최지로 확정되면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회 준비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A씨는 이렇게 약속도 잘 지키는 노시다. 지금 그 얘기 한 겁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사이클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사이클 없는 제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 꿈은 A씨에서 열리는 대회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참가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A씨 모든 시민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 꿈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이클 사랑한다는 얘기, 그리고 뭐 꿈이 있다는 얘기, 약간은 감성적인 이야기로 연설의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예, 제가 쭉 읽으면서 단락별로 핵심 그 내용들을 요약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비문학 독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류의 글들을 읽을 때는요, 이렇게 중간중간 정리를 해가면서 읽어 나가는 것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단락 옆에다가 이렇게 핵심어를 써주는 것도 좋고,
혹은 그 핵심어가 본문에 나와 있으면 그 본문을 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다든지 별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표시하는 식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중간중간 정리하면서 읽어보는 그 습관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때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정확도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설 의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운 계획 중 연설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거 그 내용 확인 문제네요. 1번 대회 유치를 위해 청중을 설득해야 하므로 A씨가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겠어. 이거는요. 뭐 어디 특정 부분에 나와 있다라고 볼 게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 연설문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번 청중이 대회의 취지를 중시하므로 A씨가 대회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겠다. 예, 요거는 어디 나오는 이야기죠? 제가 이렇게 B라고 표시한 그 두 번째 문단이죠. 거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번 청중이 사이클에 애정이 있을 것이므로 그렇죠. 사이클에 애정을 지닌 선수 출신들이다 했잖아요. 그럴 것이므로 청중과의 공통점을 내세워 공감대를 형성해야겠다. 어디였습니까? 맨 마지막 단락에 그 나와 있었죠. F 부분에 나와 있었고요. 4번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어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A씨 도로 경기장에 대해 설명할 때 선수로서의 경험을 내세워야겠어. C 끝부분에 보면은요. 어디 나와 있냐면은 선수로 출전해본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번 청중이 전문 지식이 있으므로 AC 사이클 전용 경기장의 내부 구조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해야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전용 경기장 내부 구조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요. 연설자가 연설에 사용한 전략과 구체적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했습니다. 해놓고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예상평가 항목에 대회 취지 부합성, 대회 개최 여건, 대회 운영 능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각각이요. B 단락, C 단락, D 단락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회 취지 부합성 그 부분에 기억 니은이 있는데 이거는 비단락을 확인해서 나와 있으면 뭐 맞는 것이고 안 나와 있으면 틀린 것이고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 문제의 표현과 관계없이 그냥 내용을 확인하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기억. 그러니까 비단락에서 강점 부각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죠. 대회 취지 부합성 강점 부각. 대회 개최가 A시 시민들 간의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대회 취지의 부합함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요. 무슨 우호 증진 이야기가 아니고요. 관심이 증폭돼서 사이클 활성화에 기여한다. 그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호 증진에 도움된다. 적절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니은 약점에 대한 인식 전환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사이클 비인기 지역에서의 대회 개최가 이 약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이클 저변 확대에 오히려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그렇죠. 오히려 이게 비인기 지역에서 하니까 오히려 더 관심이 증폭되면서 사이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니까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 선지요. 디귿입니다. 그러면 C단락에서 찾아내서 확인하면 되겠죠. 경기 시설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부정적 시각을 차단한다. 내용 자체는 맞습니다. 요 부분이잖아요. 그 도로 경기장의 노후화. 근데 이거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비만 하면 최적의 경기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부정적 시각을 차단하고 있는 거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근데 이게 디귿 즉 강점 부각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4번 선지요. 리을이면 여기죠. 약점에 대한 인식 전환 C단락에서 개최지 선정의 불공평성을 근거로 내세워 대회 유치에 타당성을 주장한다. 불공평성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없었습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5번 미음입니다. 그러니까 D단락에서 강점 부각 항목이네요. 자료를 인용하여 사이클 강국이 아닌 곳에서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사실을 강조한다. 그런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5번 문제 보실게요. A시의 경쟁 도시를 지지하는 청중이 위 연설을 반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으로 뭐 적절한 것 이렇게 반박하는 유형의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것이 연설에 대한 반박이면 됩니다. 연설에 대한 반박.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내가 반박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반박을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짜장이 너무 맛있다라는 주장이 있다고 합시다.
이 주장에 대한 올바른 반박이 무엇이 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군가가 짜장 맛있어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에이, 한식은 맛이 없잖아 라고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이거 짜장 맛있어에 대한 올바른 반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되죠? 짜장면은 한식이 아니라 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식은 맛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게 되면 짜장 맛있어에 대한 반박이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건 올바른 반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박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물 있는 짬뽕이 맛있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이거 짜장 맛있어에 대한 반박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됩니다. 왜 됩니까? 짜장면은요 국물이 없는 음식이죠. 그러니까 짜장면은 국물이 없는데 국물이 있는 짬뽕이 맛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 짜장에 대한 제대로 된 반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진짜로 짜장면이 맛있는지 짬뽕이 맛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상에 대한 정확한 반박이 되고 있느냐를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러하면 반박이고 그러하지 않으면 반박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대상에 대한 정확한 반박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면 된다는 것. 이렇게 요 유형에 대한 그 해법을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말하다 보니까 짬뽕 얘기, 우리 동네에 그 짬뽕이 대단히 맛있는데 요거 빨리 찍고 나서 짜장면 하나 짜장면이 아니라 짬뽕 하나 시켜 먹어야 되겠네요.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자 이제 봅시다.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A시의 경쟁 도시를 지지하는 청중이 위 연설을 반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A시의 경쟁 도시 시민의 지지가 낮다고 한 것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A시 경쟁 도시 시민의 지지가 낮다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요 부분에 있네요. 경쟁 도시는 시민의 지지가 낮지만, 그쵸? 그런데 그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근거 제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냥 시민의 지지가 낮다는 이야기만 했지 근거 제시는 나와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반박이 돼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C 단락에서 요 내용 확인해서 요 반박이 맞다는 거를 이제 찾아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번 선지요. A씨가 국제대회 개최 경험이 많다고 한 것은 성공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D 단락에서요. 각종 국제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라는 언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틀린 거죠. 잘못된 반박입니다. 3번 선지. 정부의 지원 여부를 밝히지 않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재원 마련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함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C단락에서요. 어디 있습니까? 정부도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라는 언급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원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틀린 말, 잘못된 반박입니다. 4번 선지. 해외 청소년 대상 사이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사이클 활성화의 사례가 되므로 A씨 지지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니 이게 몽미? 이거 언급되어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되면 A씨 지지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팀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박이 아니라 오히려 위헌설에 대한 지지 내용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5번 선지. A씨에서 사이클이 비인기 종목이라고 언급한 것은 대회 개최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을 보여주므로 A씨가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 C의 3번 부분이요. 90%가 넘는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부분을 보시면 그게 어떻게 주민들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잘못된 반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반박하는 유형의 문제는요. 그 대상에 대한 정확한 반박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니까는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